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15시간 만에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문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소환 과정이라던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어저께 이제 소환 조사 네. 조사 받기 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하는 특검 측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조사 시간이 사실은 특검에서는 9시로 통보했는데 1시간 늦게 10시에 오겠다. 10시에 오겠다. 저는 예. 이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데 왜냐하면 차라리 예를 들면 오전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로 변경해달라는 건 충분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건 1시간이니까요. 1시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싸움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개 소환 문제.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에서 오랜 게 있었고 때문에 이제 서울 고검의 어떤 구조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로 가서 기자들한테라든가 언론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런 취지인데 특검에서는 원칙대로 간다. 전직 대통령은 모두들 공개 소환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서로 간에 하나씩 양보한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는 그래 1시간 이제 양보해줬고 특검이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공개 소환 문제 지금 포토라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특검 측의 의도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서 진행된가 이렇게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오후 들어서 네. 이제 수사하는 주체가 이제 경찰인 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예. 장시간 동안 또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것도 역시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더군다나 배우자인 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몇 개월간 진행될 수많은 어떤 소환 조사의 첫 단추였으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수를 내서 특검에 적어도 이제 명분이라든가 여론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어저께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방해 혐의 조사가 오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문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자에게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떤 경우인 것이고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좀 구별해야 될 것인데요. 예. 일단은 경찰한테 수사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경찰한테 수사를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수사하는 주체인 박찬환 수사과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올해 1월에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었고 수사과장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예. 피고발자한테 수사받을 수 없다. 수사 공정성에 문제 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인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가 먼저 구별될 것이고요. 일단 경찰한테 조사받을 수 없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이제 파견된 경찰은 수사기관이거든요. 예. 본인도 검찰 시절에 검사가 모든 피의자를 조사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고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찰한테 직책을 갖고 핑계대는 것은 지금 검사가 위고 경찰이 아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수사하는 주체의 어떤 피고발인 문제를 지적했으면 또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오전에는 왜 조사받은 것인지. 왜 받다가 바뀌었는지. 예, 그래서 오전에 조사를 좀 일정 부분 받다가 뭔가 좀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수사 상황이 상당히 진행돼서 약간 그것이 좀 부담이 돼서 점심 먹다가 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내일 또 이 부분도 계속 다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찰한테 못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예. 지금 이 박 총경한테 못 받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조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이제 내란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답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어저께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또 특검 수사라는 것이 이제 수사 기간이 되게 제한돼 있고요. 이건 뭐 내년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한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된 수사이고 또 이런 특별 수사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심야까지 조사하면 하루나 길어야 이틀 줍니다. 그러다 다시 2차 소환하죠.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어떻게 상당히 압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 그래서 본인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적법한 소환 통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내일 9시도 소환 통보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너무 이르다. 또 1시간 늦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내일 소환 조사 받는 건 이미 적법하게 소환 통보하기 때문에 불응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횟수 제한 두지 않고 부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일 만약에 나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부르고 이런 식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사를 하는 주체는 굉장히 많은 검사와 그 수사관들이 있지 여러 명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어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이제 신문 상황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7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소환 통보를 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 이후에 받은 수사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 또 외환죄 관련된 기본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제는 좀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제기된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조사 시간이 한 2시간? 그쵸. 뭐 길어야 2, 3시간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 예를 들면은 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이 앞부분 정도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국무회의 당시에 이런 유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당시 이제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내지는 간접적으로 방조를 했는지 직접간접적으로 방조를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되게 관여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 지시를 한 것은 이미 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그 관계 국무위원들 아마 한덕수 총리부터 많은 어떤 장관들이 또 추가로 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진술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언론사에 대한 단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 일이거든요. 언론사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몇몇 언론사 상대로 단수라는 것은 사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미 소방청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상민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 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누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의혹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유법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고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특히 이제 반대 입장을 지금 몇몇 국무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수사 대상이 되기도 좀 어려운 사안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내란 방조라든가 부하 수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특검은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사자를 이제 문제 삼아서 중단됐던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재소환이 있을 때마다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 조사자를 어쨌든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이 바뀌기도 하는 건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불공정한 수사라든가 예. 아니면 인권 침해적인 수사, 예를 들면 뭐 폭언을 한다든가 네. 뭐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당연히 난 이거 수사 못 받겠다. 이거 교체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조소에다가 이 부분을 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도 굉장히 유능한 법률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조사에 사실 그 절차대로 응하고 이런 본인은 이 수사가 유법하다고 조사가 유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진술을 응할 이유도 없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조서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유법한 조사인 것인지 조서에 남기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그러니까 이게 공무집행 방해죠. 이 부분을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데, 예. 그럼 이러한 기록들이 향후 재판을 하게 되는 판사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히 대기실에서 그냥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날인을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이제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조사 받았던 것은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는 문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 반드시 조사받는 피의자가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난 이 오전에 조사받았던 이 조서를 오전에는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9시에 이제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내일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또 다른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이제 곧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범위도 많고 의혹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어떤 부분에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내란 특검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순직 해병 특검이 훨씬 더 많은 사안을 다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군 고위 관계자들은 특히 대부분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은 이미 수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예.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명태균에 관련된 어떤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지금 수사 대상을 16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자체를 아마 10여 차례 특검 조사를 10여 차례 이상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가 조작 문제는 서울 고검에서 상당 부분 또 유의미한 증거가 좀 확보됐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주가 조작 문제부터 다룰 것 같고 이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한 사건입니다. 과연 왜 정당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왜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진짜 외압을 행사한 것인지 또 김건희 여사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것인지 예. 이런 부분도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특검이 향후에 한 몇 달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차례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 신분도 공개 소환되고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의자가 동일해서 이제 야간까지 조사받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일반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직 연부이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시민들이 조사받는 방식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